이 바이브 코딩은 진짜 그 뭐죠? 그, 어, 천만 개발자가 있으면 천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를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괜찮다 하시면은, 저 다음에는, 저는 이제 오늘 그냥 한번,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이 바이브 코딩에서 중요한 뭐 규칙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용현님이 아마 한번 다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 강의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브 코딩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뭐 핵심 원칙 이런 건 아닙니다. 뭐 AI가 이렇게 써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세 가지는 그 규칙 설정하고, 그리고 테스크 단위로 진행하는 거, 작게 작게 쪼개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동화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 거고, 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 자료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그냥 이렇게 그 노션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오늘 쓸 거 클로드 코드를 쓰셔도 되고, 슈퍼 클로드를 쓰셔도 되고, 일단 가이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예. 하고, 텍스트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거 자료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남겨놨습니다. 강의 자료도 여기 있어요. 그 나중에 요거 링크는 나중에 호차님이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는 거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서 제가 쓰는 거 보시고 괜찮으시면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편하거든요. 어쨌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세스는 일단 환경 설정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선정인 뭐 그냥 일단 저는 그 클로드 CLI를 쓸 겁니다. 쓸 거고, UI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사실 PRD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는 거는, 일단 요까지 한 다음에, 사실 여기서 분리해서, 요 환경 설정 해놓고, 이제 PRD를 뭐, 이런 아이디어 해봐도 되고, 이런 아이디어 해봐도 되고, 이 아이디어 해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고,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사실 PRD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획에 맞는 이제 뭐 브랜드 컬러랄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일단 요거를 먼저 해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태스크를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 네, 요거 그대로 실행해 볼 거예요. 같이 하면서 터미널인데, 이게 아까 제가 쓰던 아이텀이라는 거고요. 터미널이고요. 터미널 기반이고, 요거는 커서 열어놓습니다. 테스트랑 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단은 프로젝트를 할 거고, 오늘은 어쨌든 챗봇을 하기로 했으니까,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예스를 할 거고요. 네, 진행할 겁니다. 요거 되는 동안, 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받고, 폴더로 들어갈게요. 있지?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거죠? 네. 하고,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쓸 거는요. 평소에 샤드 CN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걸 준비해봤어요. 데이지 UI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그 테일윈드 CS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샤드 CN 쓰셔도 되고, 데이지 UI를 쓰셔도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보이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색다른 걸 해보기 위해서 그냥 데이지 UI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까 네. 하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깔았고, 클로드를 일단 실행을 할 건데, 코덱스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클로드를 쓸 겁니다. 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클로드 명령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권한 없이 바로 실행하는 요 좀 위험한 모드긴 한데, 저는 상남자의 코딩을 지향하는 거라서, 이렇게 권한 없이 실행을 가겠습니다. 네, 진행됐고요. 모델은 그냥 손에 4.5를 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할 때는 뭐냐, 뭐지? 네. 띵킹 모드를 5% 하겠습니다. 그냥 5%에서 해보겠습니다. 띵킹 모드 쓰실 분은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쨌든 저희가 가장 해야 되는 거는 요 이닛을 해야 되거든요. 이닛 명령어를 해야 되는데 요 이닛이라는 거는 클로드가 이 코드 베이스를 분석해서, 여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고, 이런 걸 얘가 분석해서, 클로드 MD라고 하는 규칙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코덱스도 똑같아요. 코덱스 쓰시는 분도 동일하게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요 한글로 좀 소통이 돼야 되니까, 가장 먼저 요 부분은 한글 소통 룰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는 중간에 텀이 좀 생기거든요.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드베이스를 분석하고 있고요. 아이템이 이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터미널이 있는데, 이 기본 터미널은 예를 들면은, 그,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기본 터미널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네, 클로드 결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맥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띵킹 모드는 5% 했거든요. 네. 아이템 쓰시면 좋은 게, 약간 색깔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클로드 CLI 쓰실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치잖아요. Shift Enter 키가 먹힙니다. 줄바꿈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유용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템 쓰시고, 오마이짓에 설치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터미널에 보면은, 깃 브랜치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브랜치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실수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저희는 머지 브랜치 쓰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용해님은 Y 브랜치, 저는 H 이렇게 쓰고 규칙을 해서 쓰는데, 제 H 호 브랜치 올려야 되는데, 잘못 올려가지고, 그런 경우 생깁니다.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여기 있잖아요. 클로드 엔드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최우선 규칙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글로 진행해야 됩니다. 나오고, 개요 나오고, 것들 하고, 폴더 구조 만들고, 아키텍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닛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구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폴더 구조 같은 것도 바뀌기 때문에 이닛은, 이닛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클로드 엔디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일단은 요거를 요청할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폴더 구조가 어, 여기 지금 앱 폴더가 그냥 루트 디렉토리에 바로 있거든요. 근데 SRC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꼬일 일이 좀 적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건 앱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SRC에 들어가 있고 막 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거를 구조를 이렇게 SRC 구조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뭐 직접 하셔도 되는데, 네, 클로드 MD에 또 업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맡기는 거.
네, VS 코드에 확장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이게 좀 넓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형아님처럼. 예를 들면은 내가 꼭 규칙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얘가 항상 실수하는 것들,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클로드가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클로드 엔비한테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은 좀 이따 뒤에서도 하겠지만, 뭐 CSS 뭐 적용할 때, 뭐 하드 코딩 하지 말라든지, 그런 것들, 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오답노트 그런 규칙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했었거든요. 클로드 엠디에다가 예를 들면 에러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 어떤 에러가 났었고 그 에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요약해서 오답 노트 같은 MD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안 쓰는 게 토큰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토큰 먹는 괴물이라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시면 되게 좋아요. 어떤 오류가 나서 어떻게 해결했고 이게 있으면 예를 들면 나중에 같은 오류가 났을 때 참고하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네, 쓰셔도 돼요. SRC 구조로 변경을 했죠. 했고 네, 이렇게 하고 MD 파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치하고 있다. 명시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꼬이게 되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폴더 구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뭐 막 제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클로드 MD에 안 들어가 있으면 헤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구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하는 어떤 스택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MD에다가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클로드 MD고요. 코덱스는 에이전트 MD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코덱스는 에이전트 MD 파일을 만들거든요. 여기다 업데이트 똑같이 하시면 돼요. 거의 동일합니다. 어,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디자인을 저희가 볼 건데요. TXCN이라는 사이트가 저희가 제가 안 열어놨는데 좋더라고요. 좋은 거는 이렇게 컴포넌트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것들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프리셋이 있어서 뭐 테마가 마음에 든다, 테마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커스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 프라이머 이 값을 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적용되는 거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서 저랑 용혜님은 자주 쓰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조금 특이한 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모션 브리즈로 해볼게요. 옮기실 때는 요 코드 누르시면 되거든요. 코드 누르시고 테일윈드 버전 산지 확인하시고 요 카피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카피해서 들고 가시면 되고 어, 일단은 여기 붙여놓을게요. 명령어는 또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쓸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 SC는 클로드 CLI 안에 있는 슈퍼클로드라는 뭐죠? 이것도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클로드를 보조하는 프레임워크. 근데 슈퍼클로드의 명령어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거고,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까? 네. 이렇게 SC를 하시면 슈퍼클로드 명령어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설치 방법도, 저희 노션에 제가 여기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 가이드 있고, 공식 문서 있고, 주요 명령어.
요 주요 명령어도 그냥 링크 달아놨습니다. 요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요거 강의하시는 분이 만든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주로 쓰는 거는 저희는 임플리먼트를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요 명령어가 어떤 거냐면요. 그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능 개발할 때 여기 페르소나가 또 있거든요. 이런 페르소나들이 있습니다. 네. 아키텍처,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페르소나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알맞게 페르소나들을 불러서 이제 기능 개발을 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 명령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하고 아까 페이시인 거 다시 복사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요건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 울트라 싱크는 저겁니다. 울트라 싱크는 좀 더 사고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시퀀셜 띵킹이라고 해서 MCP가 있는데 그 MCP를 강제독으로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근데 대신 토큰이 많이 먹습니다. 과정은 좀 더, 사고는 더 오래 하지만 토큰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히어로 캐rousel 버튼 엣지 헤더 네비터 부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을까요? 더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맞아요.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잘 쳐넣어서, 쳐넣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런 발표를 해보고요. 잘 되고 있는지, 일단은 Next.js가 잘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요런 타임에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CSS에 일단 요 색상값하고 그런 것들 다 들어갔고요. 다크 모드도 필요는 없지만 일단 들어갔을 때 들어갔고 카드 네,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좀잘 만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사실 이걸 설치부터 같이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여기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또 설치하는 것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요게 끝나면요. 저는 일단 강의식은 제가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스터디식으로 좀 이거를 끌고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바이브 코딩 스터디 시간을 마련해서 스터디 시간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해보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기술이 막 바뀌면 아까 명진님이 올려주셨던 스펙킷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스펙킷도 사실 한번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제가 써보고, 어떤지 테스트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못했는데, 뭐 그걸 같이 해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네, 클로드 MD5, 여기 루트에 있는 클로드 MD5는요, 그, 저희가 클로드한테 명령어를 내리면 가장 최우선으로 읽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AI한테 명령을 내릴 때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유저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근데 클로드 MD는 유저 프롬프트 최상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일단 버튼 만들었고, 배지 만들었고, 헤더 만들었고, 내빗바 만들었고요. 네, 다녀주십시오. 내빗바 만들었고, 네, 루트에 있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루트에 있는 걸 제일 먼저 읽습니다. 형아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저희가 요거 나중에, 사실 나중에 할 내용이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규칙이 지금은 100줄 정도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규칙을 막 추가하다 보면, 심지어 저희는 막 1000줄 넘어가게 생성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유저 프롬프트 최상단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를 처음부터 엄청나게 잡아놓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막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컨텍스트가 다 차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형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클로드 엔디 파일을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거는 최소한의 규칙만 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컴포넌트나 아니면 앱, 뭐 페이지별로 클로드 MD를 따로 생성하셔도 됩니다. 따로 생성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배지를 뭔가 수정하고 싶다, 배지 컴포넌트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먼저 클로드 MD를 기본 규칙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에 있는 클로드 MD를 또 읽습니다.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클로드 MD를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세부적으로는 따로 설정해 주시면 그 컨텍스트를 좀 아낄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다 유튜브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저희도 약간 시행착오도 하면서 최대한 축약해서 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드 팩토리 거의 항상 보고 있습니다. 코드 팩토리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개발이 더 잘 된다기보다는 그냥 규칙을 좀 더 잘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잘 따르진 않습니다. 어, 거의 다 생성된 것 같아요. 네. 인덱스 생성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작은 단위의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 그래도 이거를 막 같은 시간에 다 해보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까지 생성하는 거 하고, 테스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되는지까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쨌든 제가 이거를 노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어, 만약에 다음 스터디 모임 때는 해본 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제가 이런 걸 할 줄하고는 상상 못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단은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npm run 되고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데모 페이지를 저희가 생성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테마대로 잘 됐나요? 잘 된 건가요, 이거?
잘 된 것 같아요. 아, 요거 로컬 호스트 주소입니다. 로컬 호스트 3000. 저희가, 어, 그, 이렇게 개발 서버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그, Next.js를 하면, 이렇게 npm run dev를 하면 개발 서버가 열립니다. 로컬 호스트 주소, 요겁니다. 여기서 그, 커맨드 클릭하시면은 링크로 바로 가거든요. 네. 이 컴포넌트들이 잘 생성이 된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이 정도면은. 네. 그렇게 됐고. 일단, 근데 저희가 그, 네. 잠깐만요. 일단 이러면 이제 기본 그 시작할 환경 구성은 다 된 거죠. 요, 그 디자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 마찬가지로 클로드 MD에다가 얘를 또 박아주는 겁니다. 그,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정해준 이 컴포넌트 말고 막 다른 걸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클로드 MD한테 그 중화화된 공통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하드코딩 금지 그리고 글로벌 CSS 사용할 것 이렇게 규칙을 남길 겁니다. 아, 네네네. 네트워크 주소 로컬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 로컬 호스트 말고 밑에 이 네트워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와이파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PC에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 같은 네트워크이면 이 주소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웬만하면 로컬 호스트를 쓰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주소를 모르지 않을까요? 클로드 MD에 규칙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짧게 짧게 하나씩 넣어도 보시면은 이 중앙화된 규칙 들어갔어요. 이 컴포넌트 뭐로 사용할 거고 지금 있는 컴포넌트 그래서 컴포넌트가 추가되면 여기다 또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CSS 변수를 사용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드코딩 금지. 하드코딩을 막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렇게 적어놔도 합니다. 항상 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놔도 하드코딩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하겠죠. 그래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도 벌써 또 200줄이 됐습니다. 네, 규칙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거의 100줄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어쨌든 어떤 프로젝트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컬러 값대로 진행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프로젝트든 내가 세팅한 이 그 컴포넌트 아래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어쨌든 해야 되는데, 요것도 사실 과정이 상당히 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남겼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챗봇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그 라고 하고 이거를 정리해서 TRD 문서로 만들어줘라고 그냥 이렇게 써질게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서비스 하실 때 그 어쨌든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정의는 뭐 AI를 시키든 뭐라든 문제 정의하시고 사용자 흐름도 보시고 TRD 문서 하셔서 하시는 거 추천. 여기서는 울트라 싱크를 쓸 겁니다. 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고,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처음에 설계하실 때 주로 쓰는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런 뭐 문서를 설계하든지 구조를 설계하든지
쓰는 거고, 그리고 페르소나도 아키텍트라고 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 전문가를 소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술 스택은, 어, 그럴 건 없는데요. 그,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기술 스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예를 들면은 슈퍼베이스를 쓰실 거면 슈퍼베이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파이썬을 쓰실 거면 파이썬을 쓰셔도 되고, 뭐, 저는 책 보시니까 뭐, 랭체인 이런 걸 적으셔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적으면은 너무 또 방대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챗봇을 다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와이어프레임 정도 보시고 태스크 생성하는 거 보시고 끝낼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 보면 좋긴 한데, 저랑 같이 라이브로 한 6시간, 8시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파리는 안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한 작은 커뮤니티 하나 만드는 게 소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트라 싱크를 쓰시면, 네. 울트라 싱크를 쓰시면, 이게 알아서, 이 슈퍼클러드의 좋은 점이 알아서 MCP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셜 띵킹을 하거든요. 시퀀셜 띵킹을 소환해서 여기서 만약에 울트라 싱크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8번을 하게 될 거거든요. 8번 하는데 뭐 많게는 12번, 열 몇 번,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막 지금 스스로 닫고 있잖아요. 이게 4.5로 변경되면서 얘가 자꾸 생각 과정을 숨기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보고 싶은데, 들춰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호차님하고 용혜님하고 저하고 사이트 프로젝트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게 사이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저희는 용혜님하고 저는 리뷰가 있지만 호차님은 또 어쨌든 또 수익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뭐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막 생각하는 과정이 보여서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시간이 잘 갑니다.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울트라 싱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울트라 싱크가 됐든 뭐 여기 보시면은 싱크 하드가 됐든 울트라 싱크가 됐든 어쨌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는데 어, 이 차이는 생각을 적게 하냐 많이 하냐 차이고 토큰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그 차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번 다 생각을 다 했잖아요. 본인이 차별화 요소도 막 실행 전략까지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잡스 폴더를 만들었고, 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질문과 소통이 중요한 강의입니다.
요 다음에는요, 요 생성된 PRD 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을 짤 거예요. 그래서 생성된 PRD 문서로 와이어 프레임을 HTML로 해서 저희 구조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HTML 된 거 가지고 확인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들은 썼으니.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아까 생성된 저희 UI 컴포넌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데모 UI 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 이런 서류들도, 어, 바이브 코딩 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하고 싶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AI한테 물어보시고 문제 정의를 이 문제 정의 자체를 또 이제 그 기획 문서로 만드셔도 되고, 그 기획 문서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문서화해줘라고 하면은 또 잘 만들어줍니다. 막 그 도식도 써가면서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정의한 기획 문서하고 사용자 흐름을 가지고 PRD 문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더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 주의하실 점은 또 있어요. 이 앞에 문서를 좀 생성을 해놓으면, 물론 이제 닥스 폴더에 들어있으면 얘가 잘 읽어보진 않거든요. 이거를 클로드 MD에다가 좌표를 찍어주지 않는 한 잘 읽어보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사용자 흐름이 여기서 예를 들면 사용자 흐름이 뭐 A에서 B 갔다가 C 가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A에서 B 갔다가 C가 아니고 F로 가야 돼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그, 이 문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또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다 보니까 일단은 PRD 문서만 만들고 있어요. 네, 다 만들었죠? PRD.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다. 하고, 그렇죠. 네. 수시로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잡고 하고 규칙화를 하시는 게 저랑 요거님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규칙화라는 게. 이렇게 막 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다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또 오버스펙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MD 문서를 막, 뭐, 분석해줘, 뭐, 판단해줘, 이러면 MD 문서를 냈다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MD 문서가 엄청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아키텍처도 짜고, 막 이런 것들도 해서 걱정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또 이것도 제가 같이 진행하기 좀 어려운 그거네요. 그래서 KPI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MVP 이렇게 마일스톤도 있습니다. 뭐, 뭐 리스크는 어떻고, 국정 리스크는 어떻고, 막 이렇게, 네, 엄청 방대하게, 네, 만들어주거든요. 뭐 어쨌든,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일단은 그냥 읽어가지고, 쉽게 그냥 가는 겁니다. 쉽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거 문서만 봐서는 또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써달라고 하면 또 이거를 또 눈으로 보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여기서는 생략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략됐는데, 요 PRD 문서를, 어, 여기다 좌표를 박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얘가 가다 보면 갈 길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개발 방향을 생각할 때는 PID 문서를 참조해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박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저랑 유매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러면 또, 컨텍스트가 또 너무 많이 먹거든요. 생성하시는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데모, 이렇게 단계를 나눈 거는요. 사실, 저는 처음에 와이어프레임 HTML 만들어줘 하면, 여기다가 사실 저희 컴포넌트를 녹일 줄 알았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AI가 클로드나 코덱스, 뭐 GPT나 이런 애들이 한 번에 딸깍해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태스크 단위로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질문 항상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클로드 4.5 들어오면서 이 과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샤이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거를 좀 잘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번 공유하고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질문거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보이고 안 보이고는 토큰 사용량에는 차이 없습니다. 여기 이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컨트롤 O 누르면은 뭐 보여줬다 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지금 코드 짠 거라서 좀 코드 짠 거라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와이어프레임 파스의 와이어프레임 요거는 저희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구성을 해줬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어시스턴트에는 메시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어, 나름대로 색상 값이 좀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그게 생각보다 네, 잘 만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켜볼게요. 좀 이쁘진 않아서 한 번 더 명령을 했습니다. 이쁘게 요거는 근데 진짜 이거는 해보시면 약간 복권 긁듯이 글자는 복권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쁘게 나오기를 기도해야죠. AI한테. 제발 이쁘게 한번 뽑아주면 좋겠다. 내가 수정 안 해도. 그래서, 좋습니다. 약간 뽑기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최소한으로, 뽑기 확률을 최소한도로 높여주는 게 저는 규칙인 것 같아요. 아까 컴포넌트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보면요. 컴포넌트 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면, 아까 요청한 것들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캐러셀도 잘, 이렇게 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그냥 넘어갔지만, 캐러셀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프 형식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제 수입시에 대해서 아까 본것 같이,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이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표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게시물 형태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다양하고 촘촘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뽑기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AI다 보니까 그 촘촘하게 구성을 해놔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촘촘하게 하다가는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적정선을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좀 마시겠습니다. 맞아요. 한번 뚝딱 하면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 오류와의 싸움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인데, 조금씩 조금씩 작은 단위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저는 제미나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 제미나이가, 지금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은연중에 강조했던 게 컨텍스트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제미나이는 컨텍스트를 엄청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 길이 때문인지 몰라도 문서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실 때, 뭐, 제미나이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을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도구 중에서 딥리서치로 시장조사도 해보시고, 시장조사 결과를 다시 붙여놓고, 네,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잘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테스트 해봤던 게 있었는데, 호자님이랑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만들고 싶어. 서비스 기획을 도와줘 했을 때 쭉 얘기를 막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 조사할 수 있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어. 시장 조사할 수 있는 딥리서치 프롬프트 작성해주면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딥리서치를 해줍니다. 리서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닥스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얘한테 가서 붙여넣는 거죠. 붙여넣으면서 참조해라고 하고, 그럼 이 참조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 뭐 사용자 흐름을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PRD 문서를 작성해 달라든지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다시 클로드에 돌아가셔서 코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냥 조교님 제일 잘 써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그렇죠. 창마다 학습을 하죠. 창마다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계획이 있고, 예전에 한번 저희 강의했었잖아요.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했을 때, 그냥 창마다도 데이터가 쌓이고, 여기 사용자 설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도 있고, 메모리도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줘에서 붙여 넣었을 때, 저한테 맞춤형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또 이 대화창이 너무 길어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얘가 아무리 컨텍스트를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대화창이 자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됐죠? 네, 이제 뽑기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뽑기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데모 UI, 두두두두두. 아, 뭐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뽑기 결과. 이 결과가 나름대로 저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채팅창을 여기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이렇게 해보라고. 네. 여기 있습니다. 채팅창이. 중간에. 네. 이렇게 있네요. 요거 좀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거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맞아요. 옥선님이랑 테스트 했을 때, 네이버. 네요. 그래서 테스트 했을 때, 되게 결과물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진짜 뽑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었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거는, 어쨌든 저희가 PRD 문서를 생성했고, 데모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개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쪼개느냐. 그래서, 일단 이 참조를 달아줄 거예요. PRD 문서하고, 와이어프레임은 조금 그렇다. 그죠? 와이어프레임 말고, 데모 UI 페이지를 달아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태스크 문서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요거는 도큐먼트 명령이 있거든요. 한번 써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디자인 아키텍트를 해서 문서 생성에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문서 생성에 전문된 페르소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페르소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환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페르소나를 아까 저는 그냥 도큐멘트만 했는데 여기 뒤에 페르소나를 붙이셔도 되고 이 PRD를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 하시면 울트라 싱크를 또 붙이셔도 돼요. 그러면 PRD, 태스크 문서가 엄청나집니다. 뭐 한 2000줄까지 나온 것도 좀 봤습니다. 네, 이거 링크 제가 여기 어쨌든 남겨놨으니까요. 슈퍼클로드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그 사이트거든요. 하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클로드도 또 버전업이 돼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근데 새로 나온 기능은 저도 많이 안 썼기도 했고 기존 기능만 거의 쓰는 것만 거의 쓰거든요. 임플리먼트 아니면은 임플리먼트를 제일 많이 쓰고 혹시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트러블샷에 울트라 싱크를 먹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도 가끔씩 쓰고요. 그리고 있으면 디버깅 하는 것도 있고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날라이즈를 쓰면 분석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날라이즈에 울트라 싱크를 해서 코드 품질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찾아달라고 하고 그 개선점을 트러블샷으로 또 해결해달라고 하면 또 해결 잘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셔도 돼요. 되고 git 명령어도 있습니다. git도 많이 씁니다. 그냥 저희 git 명령어 해서 네 커밋 푸시 해줘. 그리고 저희 머지가 어렵잖아요. 병합하는 게 어려운데 git 명령어로 그 머지 해달라고 하면 잘해줍니다. 힌트가 뭐죠? 힌트? 네? 네네. 저 보시고 하면 되죠.
힌트. 힌트? 뭐 하여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명령어를 이시자만 쓰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사실 수동으로 해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긴 한데 머지는 이렇게 해도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잘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맡기시는 것도 좋죠. 테스트 문서가 일단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개발 테스트 기준 문서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미 완료로 표시를 자기가 마음대로 막 했네요. 만들었다고. 네. 하고 이제 이 기능을 태스크 6번 그리고 태스크 7, 뭐, 쭉쭉 내려가서, 요 태스크를 막 짜놨습니다, 이렇게. 죄송한데? 34분까지네요. 원시님 환불 받으셔야 돼요, 맞아요. 1년치.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구성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대로만 또 남기면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실수했던 것 중에는, 태스크 문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태스크 문서대로 개발해줘. 그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추가해줘야 돼요. 항상. 이건 항상 얘한테는 규칙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 저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특별한 요구사항 없으면 태스크 문서대로 개발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아무렇게나 쳐도 이제 태스크 문서를 개발하는 단계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태스크 단위가, 이런 작은 태스크가 예를 들면 태스크 1번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종료되면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 태스크 단위가 종료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검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플레이라이트 MCP가 있거든요. 얘는 저걸로 킵니다. 브라우저 창을 켜서 이제 저희 크롤링 하듯이 이제 얘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E2E 테스트,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하는데,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또 토큰을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필요할 때만 하셔도 돼요. 필요할 때만 이번 태스크,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태스크가,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6번 태스크라고 하면, 이번 6번 태스크 진행하고 E2E 테스트 꼭 해줘라고 그렇게 남기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박아 놓으셔도 되고, 음, 좋습니다. 네.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이따가. 해보고. 그래서 이제 빌드, 리트, 타입 테스트를 꼭 하고, 커밋 할 것, 그리고 푸시는 절대 금지. 이거는 저희가 쓰면서 했던 건데, 이게 정말 저희 애환이 녹아있는 프롬프트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 빌드 테스트, 리트 테스트, 타입 테스트 이거 안 하고 진행하다가, 어, 배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을 거의 이것 때문에 막 싸웠거든요. 싸워서 갈아엎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태스크 단위가 종료될 때마다 빌드 테스트도 하고 빌드 테스트만 해서 또 안 되더라고요. 인트 테스트하고 타입 테스트 전부 다 진행해야 돼. 이렇게 규칙을 남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진짜 저희 애환이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꿀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작은 단위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냐면 계속 이상 없고 이상 없으면 나중에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됐는데 이거 몰라 모르고 넘어갔어. 이제 또 가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또
앞에서 조금 꼬이고, 또 뒤에서 조금 꼬이고, 뒤에서 조금 꼬였을 때, 이게 나중에 가서 배포를 하려고 테스트를 하니까, 빌드 테스트만 이제 하루 종일 돌다가 토큰 다 먹고, 이제 그 집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방지 예방 차원에서 보험입니다, 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게 끝이거든요. 시간도 얼추 지금 갈 시간이 되고 없긴 한데, 조금만 더 진행해볼까요, 그러면? 엔드 투 엔드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이거 빌드 테스트는 겪어보신 분만이 알실 거 이거,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 규칙을 해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자동으로 보시면은, 있을까요? 태스크 개발 규칙 들어갔죠? 필수 진행해야 되고, 태스크하고, 검토하고, 진행하고, 여기 빌드 리트 타입 체크, 그리고 커밋, 푸시는 금지, 그리고 체크박스 업데이트, 이런 거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또 보시면 규칙이 또 어마어마해졌죠? 500줄까지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그, 시간이 괜찮으시면. 아, 그리고 그것도 팁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 강의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쭉 진행했거든요. 중간에 아마 오토 컴팩트도 한번 됐을 거예요. 컴팩트가 뭐냐면, 이 컴팩트 명령어가 있고요. 명령어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컴팩트는 뭐냐면, 여기 쌓여있는 컨텍스트를 압축시켜주는 겁니다. 요약 정리해주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요약을 한번 했어요. 아, 여긴 아니구나. 그, 컴팩트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근데 컴팩트 하시고, 그렇게 적으셔도 돼요. 뭐, 내가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컴팩트 옆에다가, 뭐, PRD,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예를 들게요. 태스크 문서 관련된 사항 위주로 정리해줘라든지, 뭐 아니면 PRD 위주로 정리해줘라든지, 명령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를 하시면, 얘가 이제 요약을 하게 되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컨텍스트가 쌓이면 알아서 오토 컴팩트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셔도 되고. 네. 그리고 항상 클리어를 항상 달고 사셔야 돼요. 이게 컨텍스트가 쌓이면 바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항상 테스크 한번 진행하고 나면 클리어 한번 하고, 테스크 하면 클리어 한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앞에 내용을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게, 그, 보통 그것 때문에 클리어를 안 하시거든요. 얘가 앞에 했던 내용을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문서가 있는 거고, PRD 문서가 있는 거고. 그래서 클리어를 그냥 깔끔하게 합니다. 깔끔하게 하면 다 날라갔죠?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그 규칙을 남겼잖아요. 그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태스크대로 진행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태스크 진행해줘. 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발 진행해줘.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태스크부터 확인하죠. 보시면 태스크 6번 확인했죠? 왜냐면 여기 X자가 돼 있으니까. 갑자기 약간 일본어가 떠먹는 느낌이. 클리어를 사용하면 컨텍스트 요약이 아니고 그냥 아예 싹 날리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초기화시키는 명령어예요, 클리어는. 근데 그 상태로 개발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대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보통 그 컴팩트를 하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이렇게 태스크 단위로 개발을 하실 것 같으면 클리어를 날려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진행되는 거 한번 보고요. 아, 그리고 요건 제가 끌게요. 한 번씩 잽이 살아있어서 좀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그, 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요 E2E 테스트 할 때 크롬이 살아있으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될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냥 Q&A 마음대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랑 용혜님이랑 호차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바이브 코딩 스터디를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게 결국에는 너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만 이거를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실행해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좀 공유하고, 좋은 것들을 좀 나누고 하면은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학습 피라미드 모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저희가, 어, 실제로 용혜님하고 했을 때도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가진 거를 알려주면서 또 익히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고 어쨌든 저희는 진짜 전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업 개발의 전우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면은 또 어떤 일정 시점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또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스터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4.5 들어와서 이렇게 샤이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자꾸 이렇게.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숨깁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숨겼다가 뱉었다가 숨겼다가 뱉었다가. 원래 안 그랬어요. 업데이트 하기 전에 안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샤이하게 옮기잖아요. 완전 범죄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시작했네요. 자, 이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실행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작동하는지, 여기 보시면 플레이라이트 MCP를 쓰고 있죠? 네. 테스트를 했고, 이투 테스트를 하라고 해서 이투 테스트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 넣어놨잖아요. 클로드엠비에다가. 네. 이투 테스트 했고, 빌드 리트 타입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진행하고 있죠? 네, 세팅이 됐네요. 세팅이 됐네. API 키 안 넣어놨는데, 이상하다. 왜 됐지? 여기 보시면, 뭐 에러 뜨잖아요. 그럼 알아서 수정합니다. 타입 에러 수정합니다. 지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 다 하거든요. 하고 나서 또 테스트합니다. 쓰는 거 없죠? 밑에도 린트 테스트하고, 또 에러 뜹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안 쌓이게 하는 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죠? 빌드 테스트까지 다 했고,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쁘신 분은 먼저 출발하실 분 출발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태스크 문서도 업데이트를 했어요. 여기 완료됐다고 업데이트를 하죠. 커밋도 합니다. 제가 규칙을 남겨놨잖아요. 커밋, add, 커밋 하고 실제 커밋이 잘 됐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네. 어, 클로드로 기술 쓰시면, 이걸 너무 잘 작성해 주거든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네. 이 커밋 메시지를 너무 잘 적어주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다 됐죠? 확인해 볼게요. 시작할게요. 지금 근데 페이지가, 또 이것도 문제가 있죠? 데모 UI로 지금 페이지가 여기다가 그냥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엔터 치니까 자꾸 내려오죠? 오, 네. 근데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같은 답변을 내뱉고 있습니다. 요거 예시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었어야 돼요. 대부 UI에서 채팅창이 여기 구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데모 UI를 가지고 홈 화면이랑 페이지 구성을 잡아달라고 하고 사실 넘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진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랑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잘 들으셔가지고, 강의를 처음 하는데, 잘 들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거의 이게 사실 저희가 하는 건 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기본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데, 적어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덱스 써봤어요. 써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코덱스도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규칙 기반으로 하는 거는 콘텍스트가 더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도 해보고 싶었어요. 강의를, 누구 마쳤으니까 가져도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는 이제 맥스 모델을 쓰니까, 맥스, 먼저 과금을 하니까, 클로드 오퍼스로 계획을 짜고, 잘 짜여진 계획을, 그, 코덱스로 한번 실행하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이번에 4.5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모임은 그 후천님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 플랜 모드가 없어졌습니다, 호진님. 4.5 업데이트 되면서 플랜 모드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 가시고, 그, 제가 보여드리면요. 플랜 모드 없어졌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탭키 누르시잖아요? 탭키 누르면 띵킹 온이 되고 띵킹 오프가 되거든요. 아까 저희 강의할 때는 띵킹 오프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기존에 맥스 쓰시는 분들이나 좀 과금하시는 분들은 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네, 모델에서 없어졌어요. 저희는 디폴트하고 오퍼스 만들었습니다. 4.5 쓸래, 오퍼스 4.1 쓸래,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 차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오퍼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추론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추론을 더 길게 하는 것 같고. 근데 토크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